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대구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대구 팔공초등학교 교사 천지연입니다. 오늘은 첨단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ICT 도구 중 영상 편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이나 원격 수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블로우의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모바일 등에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앱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어도브 프리미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 최근 떠오르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 등은 컴퓨터에서 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키네마스터, 블루, 루마표정과 같은 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중 오늘은 안드로이드, iOS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작동하는 쉬운 영상 프로그램인 블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우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설치, 비디오 만들기, 수정하기, 추출하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는 무료 앱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크도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깔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우는 오디오, 스티커, 텍스트, PIP, 필터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SFX 효과를 삽입할 수 있는데 저작권 문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에도 다양한 소리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앱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나 iOS의 앱스토어에서 블로우를 검색하면 물고기 모양의 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릅니다. 권한 설정과 관련된 팝업 창이 여러 개 뜹니다. 상황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화면입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서 Create Video GIF를 눌러줍니다. 아이폰에서는 여기서 권한 설정 팝업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 허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선택을 누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이 나옵니다. 편집하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면 순서대로 아래쪽 빈 공간에 추가됩니다. 길게 누르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표시를 누르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적고 비율과 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과 배치는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6:9 그리고 필 설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 되었으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추가한 영상이 하단에 나옵니다. 빈 영역에 확대 축소 제스처를 취하면 클립이 보기 좋게 늘어납니다. 영상 위로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영상의 편집점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현재 편집점입니다. 영상 사이에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때의 전환 효과입니다. 다양한 효과를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영상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해당 영상을 선택한 후 아래쪽 두 번째 탭에서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 됩니다. Move to right 또는 Move to end 등과 같은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는 중간에 멀티 윈도우 버튼 누르면 선택한 영상이 모두 뜨는데 여기에서 영상을 길게 눌러 이동시켜 영상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속도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 영상을 찍을 때 학생들에게 활동을 느린 속도로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스피드 메뉴를 사용하여 슬로우 모션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하단 메뉴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스피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 눈금이 뜨는데 이 배속 눈금을 좌우로 움직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쪽에 있는 속도 옵션들을 선택하여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때 속도가 달라지면 소리도 같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기본 메뉴 중 뮤트를 사용하여 음소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크기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영상을 선택하면 리사이즈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는 영상이나 사진의 크기, 위치, 기울기 등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 생긴 메뉴들 중에서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고 크기의 눈금을 좌우로 밀면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메뉴에서는 가로인 X 눈금, 세로인 Y 눈금을 움직이면 영상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과 같이 돌아갑니다. 이 메뉴에는 로테이션, 플립 기능도 있어서 세로로 찍힌 영상 또는 반대로 찍힌 영상들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면 잘라내야 하겠죠? 영상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르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 잘라내고자 하는 위치로 빨간 선을 이동시켜 스플릿 버튼을 누르면 현재 빨간 선이 위치한 점에서 영상이 분리됩니다. 앞뒤 영상을 자르고 사용하고 싶은 부분만 잘라내고 싶다면 자르기에 다른 버튼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를 내용의 첫 시작 지점을 선택하여 아래쪽의 탭 중에서 From Now를 눌러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칠 부분으로 이동하여 Until Now를 눌러주면 뒷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을 일일이 분리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화면 추가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타이틀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가운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뜨는 팝업 창에서 앨범 Insert Blank Scene을 눌러줍니다. 이것을 누르면 현재 갖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Insert Blank Scene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은색 빈 화면이 추가됩니다. 이 빈 화면은 영상과 마찬가지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Background 버튼을 눌러서 빈 화면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래쪽에 Gradient나 패턴으로 배경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경을 선정했다면 이어서 글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다양한 효과 중 텍스트 버튼 누르고 왼쪽 탭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글자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글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크기나 방향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더블 탭을 하면 됩니다. 아래쪽 여러 효과 중에서 폰트를 누르면 원하는 글씨체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앱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글씨체가 있으니 바꾸어 사용하면 됩니다. 스타일을 누르면 글씨 색깔이나 아웃라인, 백그라운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기능이긴 하지만 각각의 철자 스타일을 따로 설정하는 기능도 있어 다채롭게 글자를 꾸밀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하면 글씨가 보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하얀색 화살표를 누르고 이동하면 텍스트의 위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Done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상에 사진을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PIP, Picture in Picture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아래쪽 탭에서 PIP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러 효과 중 이미지로 탭이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눌러 보면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영상에 삽입됩니다. 이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잘라내어 적절한 위치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살표를 이동하면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다양한 효과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면 Done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상 효과를 다 주었으면 배경음악이나 목소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디오 버튼 누르고 BGM을 선택하면 많은 음악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 전체를 삽입할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의 음악의 길이를 조정하여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되었으면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흰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음악이 시작되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과 마찬가지로 자르기, 속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등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면 Done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향 효과, 음성 녹음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음향 효과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효과들은 영상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Partial Setting 버튼을 이용해서 말이죠. 부분 효과를 주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후 왼쪽에 Partial Setting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적용 가능한 효과들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표시를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바꿔볼까요? 레이아웃을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 원하는 효과를 눌러줍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다음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적용된 효과를 중간에 재생 버튼 눌러 확인하면 키프레임 설정과 같이 부분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효과가 무료이지만 자물쇠 아이콘이 붙은 것은 유료입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기능은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결과는 볼 수 있지만 저장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기능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모자이크 기능입니다. 학생 영상 편집을 할 때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니 유료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필터 효과 중에서 픽셀레이션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 인물의 위치를 맞춘 후 Partial Setting 버튼을 누르고 얼굴 쪽으로 모자이크를 가져갑니다. 크기나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픽셀레이션을 누르면 모자이크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럴 때는 인물이 이동한 위치로 빨간 선을 이동한 후
모자이크 위치를 다시 옮겨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느리게 다시 보면 모자이크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집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걱정하지 말고 화면 가운데에 되돌리기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나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환을 해야 합니다. 포맷 형태는 비디오, GIF 형태로 가능하고 화질과 프레임 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엑스포트 버튼 눌러 추출을 시작하면 됩니다. 끝나면 카메라 롤에 저장되었다는 화면이 뜹니다. 저장된 영상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학습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공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구글 클래스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래 4가지 버튼 중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클래스룸을 찾습니다. 혹시 없다면 제일 오른쪽 모어에 들어가서 클래스룸을 찾습니다. 클래스룸을 찾아서 클래스룸을 누르고 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룸 중 한 가지가 선택됩니다. 파란색 칸을 눌러 공유하고자 하는 학반을 선택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여러 가지 공유 방법 중에서 희망하는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모두 작성했으면 포스트를 누르면 구글 클래스룸에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지 않아도 자신의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예뻐. 아 진짜 예쁘다. 그러면 블로의 초기 화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블로 앱을 처음 설치했을 때에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방금 작업하던 영상의 썸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의 아래에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이어서 계속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오류가 생겨 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블로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블로 앱에 대한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나와 있으니 팔로우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블로를 검색하면 회사 자체 계정은 물론 전문 유튜버들이 기본 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사용 방법을 올려놓았으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첨단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ICT 도구 중 영상 편집 프로그램 블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니 블로 먼저 연습해 보시고 다른 도구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첨단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ICT 도구를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단교실 교육용 ICT 도구 연수 교사 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